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시중에 돈이 좀 돌아간다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앙 무대에서 우리 건설기계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거든요.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덥습니다. 이럴 때 건설 현장은 어떻게 그래도 돌아는 가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일을 멈춰야 하잖아요, 지금. 네, 혹서기, 호강기 때는 네. 법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나마 요즘은 뭐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유. 여름 휴가랑은 어떻게 계획 잡으셨어요? 저는 휴가 때는 그 옛날부터 휴가를 안 가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휴가 가니까 자리를 좀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전주나 뭐 지리산이나 우리 지역으로 관계되신 분들이 휴가를 올 때 지인분들이 올 때. 올 때 가서 좀 접대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네. 사실은 굉장히 연장 근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더울 때는 어디 또 체질이 안 맞는가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 게 그게 피서다. 제일 피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 여름 휴가 가라고 지켜주시고 예, 또 중앙회장 하다 보니까 각 시도 회장님들 또 이쪽으로 휴가 올 수 있잖아요. 외웠죠. 그때 나가서 또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설 단체만 하더라도 참 많잖아요.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뭐 많은데 대한건설기계협회 좀 생경한 분들을 위해서 건설 설비가 또 있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대한건설기계협회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굴삭기, 노다, 지게차 등 이 종합 합산해서 이제 건설기 협회를 만들었고요. 네. 1978년도에 저희가 대한중기협회로 발족이 돼가지고 진행되다가 건설기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건설기계 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1994년도 대한건설기협회로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다니니까 회원 수도 상당히 많겠어요. 전국 분포로. 전국 분포로는 약 17만 대 중에 지금 저희 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약 11만 명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약 14개 시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본회가 규모네요. 있고, 예.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중앙 쪽의 회장은 지역 사람,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서요? 여기 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지방에서 중앙회장 하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벽이 높았네요. 벽이 높은 정도가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지방 사람은 중앙회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회장을 선거하는데 200명 그 대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북 지역 대의원은 8명뿐이 안 되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적게 배정된 것 같고 60% 이상이 수도권의 대의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해봐야 지방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서울 수도권이 표밭이네요, 그야말로. 네, 표밭이죠. 60% 네. 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40년 가까이 이 업계에 종사해 왔지만 앞으로 내가 사슴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네. 설득한 게 그게 전남은 뭐 당연히 저희하고 좀 동질감이 있고 영남은 경남, 경북이 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그 수도권에 대한 좀 그동안에 이제 염증이 염증이 좀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보러 나간다니까 적극 좋다, 밀어주고. 주겠다. 그분들한테 힘을 얻고 경기도를 또 갔습니다. 제가 네. 갔더니 경기도 회장도 당연히 형님이 한다면 뭐 의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회장 나올 때는 이 코로나 시기 있었습니다. 음. 코로나 있어가지고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명은 제 사무실에서 맨투맨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내 그동안에 이력서 다 문자로 보내주고 이렇게 일을 했었고 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협회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믿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다 전라북도도 아는 지인도 있고 중장비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특히 제가 좀 그 도움을 받았던 것은 전북 출신이 서울 가서 중장비 사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그 의외로 다른 데보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중기사업소가 그 전라북도 중기사업소가 남원에 있었고 네. 옛날에 그래서 그 출신들이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동질감이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데 전북 촌놈이 나온다니까 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뭐 힘도 실어주고 고향 분들 도움도 얻고. 네. 어. 200명을 한 명도 안 빼놓고 제가 네. 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네. 다 전화했습니다. 발품을 팔았군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네, 시기여서. 호텔에서 모여서 그 직접 투표를 하는데 네. 법이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라서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또 저 단독 출마가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서울 팀이 포기를 했군요. 뭐 또 여러 가지 안 되니까 네.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네. 근데 이제 이 모바일 투표도 좀 낯설지만 건설기 사업자들이 아니 단독 출마했으면 된대 선거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또 규정에 50%가 안 넘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 또 그 건설기의 회장들, 시도회장들한테 네. 지금 몇 명인데 몇 명이 투표 안 했다. 좀 통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89점 몇 프로인가로 당선이 압도적이네요.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됐죠. 아유. 또 되더라도 한 55%나 60% 됐으면 서울 경기도 사람들한테 제가 좀 휘둘리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한 90% 가까이 돼가지고 힘이 실리죠. 힘도 예, 실리고 그렇게 지지율을 얻었으니. 저도 또 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진정성을 보였고 발품을 팔아서 각 시도회장도 만나고 대의원도 만나서 10대 성공을 하셨는데 수도권의 벽을 뚫고 연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당히 잘하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이제 지방 사람이 처음으로 하니까 수도권에서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나의 약점을 많이 뭐 자꾸 들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뭐 네. 계속 뭐 태클을 걸어야 하니까 네. 거기에 제가 약점 안 잡히려고 또 노력도 많이 했지만 또 직원들하고 처음에 소통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첫째 이 단체장은 이 금전에 대해서는 또 투명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네. 투명해야 되고 제가 저도 물론 비상근이니까 월급을 안 받지만 또 제 활동비가 있고 판공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도 투명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집행하라고 그러고 저도 개인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 걸로 쓰셨다 이거죠. 뭐 예. 주로 개인 걸로도 쓰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 공개적으로 협회 직원들이 가서 결제하니까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네. 그런 게 아마 좀 신뢰를 쌓았지 않냐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성과를 내셨나요? 제가 22년 3월 달에 그 중앙회장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적자협회가 됐더라고요. 적자협회 직원들 퇴직금도 적립이 안 돼 있고 은행이 부채가 10몇 억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팀장들만 회의를 했는데 팀장들도 뭐 20년, 30년 근무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뜻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방식대로 뭐 밀고 가고 나는 협회를 월급은 인상은 없다. 대신 성과를 내면 성과급으로 내가 지급을 하겠다. 그 성과급의 프로수는 제가 정하든 않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랫동안 역대 회장을 모셨던 오래된 직원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옛날 회장도 그랬다는데 뭐. 네. 그래서 저를 다행히 이제 믿고 따라줘서 10개월 만에 제가 결산을 봐보니까 흑자로 협회가 돌아섰어요. 흑자로 많이 돌아섰어요. 어. 그래서 연말 그 송년회 하는데 그날까지도 상여급 내년부터 준다고 제가 계속 연방을 쳤거든요. 그 우리 최종 그 황홍석 이사님한테만 주겠다 하고 송년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통장에다가 전 직원 실수령액으로 100% 제가 상여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월 2일 날인가 3일 날 첫 출근 때 난리가 난 거죠. 그 뭐 상여금이 뭐 10%, 20%, 50%가 아니고 실수령액의 100%니까 월급의 본봉의 100%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역시 좀 틀리다. 다 열심히 하자.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그렇게까지 인센티브 받으니까 더 잘해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지금 예. 뭐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어. 많이 수익을 내고 많이 예. 가져가라 이런 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제로 할 때보다 지금 훨씬 좋고. 어쨌든 협회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 자체가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사업을 또 강화해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난다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요즘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하는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이 운전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교육도 1년에 한 10만 명 가까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제사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제. 협회마다 다 있는 것 다 같더라고요. 있는데 네. 저희 협회만 지금 없었는데 아직은 없군요. 예. 지금 인가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거죠. 저희들이. 근데 아마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제가 제 임기 동안에 공제조합을 설립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할 수가 있는 주춧돌은 다 깔겠다. 인프라는 다 구성하겠다. 네.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군요.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협회의 수건 사업 가운데 수건 사업이죠. 하나인 모양이네. 공제 사업 설립이. 공제 조합만 설립이 되면 네. 아마 저희 협회도 뭐 다른 협회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기기가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가용까지도 다 건설 공제 들어야 건설 기계 공제를 들면 한 약 50만 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원이 50만 대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게 돼 있죠. 이 좋은 공제 사업을 그까지 못 하는 게 좀. 좀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국토부 장관이 또 우리 지역 출신 김윤덕 장관이다 보니까 요즘 뭐 상석에 또 배정돼서 같이 앉으신다면서요. 이건 이제 농담을 부탁을 했는데 좀 드려야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저희 협회가 그 14개 건설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에 종합건설, 뭐 전문건설, 설계, 뭐 설비, 뭐 엔지니어링 할 거 없이 거기에 중에서도 저희 협회가 좀 적은 협회니까 왜소하군요. 조직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면 간담회를 하면 꼭 사이드 멤버 있었는데 김윤덕 장관님이 이제 전북이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아시고 또 저희 지역구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맞다.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산역에 선거 오는데 장관님 계시고 여기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있고 좌청류 500호예요. 저를 그 바로 옆에다가 또 연장자이시고. 네, 물론 네. 제가 이제 명문은 제일 나이가 많고 네. 그래서 역시 참 이렇게 예우를 받는구나. 그래서 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때 어쨌든 뭐 전북 건설도 좀 좋아지고
그런 또 희망을 가져보네요. 앞서 제가 건설 경기가 잘 돌아가야지 시중에 돈도 좀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침체기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건설하는 분들이 하는데 어느 정도 힘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체감을 하죠. 예. 건설기 사업자들은 일단 건설회사가 일감을 많이 수주해서 일을 하고 해야 건설기가 투입되고 뭐 저희도 같이 먹고 사는데 네. 건설회사 자체가 물량이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거의 수주하기가 쉽지 네, 않다고. 없고 네. 뭐 대형 공사들은 전부 뭐 서울 회사나 뭐 이런 또 대형 회사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로 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트레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예. 네. 거기 가면 봄이나 지금은 그 주차되어 있는 장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꽉 차 있어요. 지금. 이게 일감이 없다는 일감이 거죠. 없다는 거죠. 뭐 이게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불경기가 닥치면 건설업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같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부동 경기도 안 네. 좋고 뭐 대형 사업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재는 뭐 누구 탓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40년 건설기계 종사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산 증인처럼 이제 알고 계시지만 현장을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인 모양이네요. 아마 코로나 제가- IMF 때 못지않게. 저희들은 코로나 IMF 때도 이렇게 네. 어려운 것은 몰랐어요. 전북은 네. 전북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우, 그 채만금만 정도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게 희망 고문을 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이라크, 이란, 미국하고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좀 끝나서 거기 해외 또 재건하는데 또 우리 한국 건설이 또 알아주잖아요. K 그렇죠. 건설이 예, 예. 좀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숨통을 지금 트여줄 수 있는. 그 건설단체 연합회에서는 작년부터 예. 거기 전쟁이 끝나면 건설 수주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간담회도 갖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의외로 좀 길어지고 있고 이란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의지로 뭐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물론 해외 공사야 뭐 전라북도 건설업자들이 거기 가서 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그 메이저급 건설회사들이 일본 일이 네, 나가야 나면 되겠죠. 네. 나가면 저희들도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전북도. 그래서 건설 장비 쪽도 우리 한국산 알아준다면서 이제는. 네. 저희 그 한국산 건설기가 네. 지금은 뭐 캐터필라, 볼보 못지않게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매출이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내수 시장보다 건설기가. 네. 뭐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차보다는 국산차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부품이라든지. 부품이나 뭐 이런 네. 게 그래서 가성비가 훨씬 좋은 장비고 뭐 물론 시장 점유율도 60%가 넘습니다. 국산 장비. 두산 뭐 이런 데서 두산, 워낙 잘 만드니까. 네. 현대중공업이 물론 지금은 두산인프라쿠아를 2년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을 단일화된 거죠. 지금 국내에는 현대중공업, 볼보, 그다음에 캐터필라 이렇게 큰 장비가 있고 아주 3, 40년 전에는 저희도 일본서 그 새 장비도 못 들여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중고 장비들을 수입해다 여기서 이제 그 건설회사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군요. 일본 사람들은 안 사가는데 일본 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장비는 팔들 못합니다. 어. 뭐 지금 소형 그 아주 소형 그 보수 쪽에 있는 장비만 들어오지 대형 장비는 중대형 장비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높아진 네, 거죠. 높아졌죠. 이제.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네. 한국 그 회장님은 건설기는. 원래 꿈은 군인이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또
이 건설 기계 쪽으로 들어서서 40년을 함께 외길 인생을 해오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장교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시험 2번인가 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1차는 됐는데 꼭 2차에 가서 예. 뭐 체력 같은 데는 다 만점 받는데 뭐 하여튼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 군대 지원해서 했다가 그 막내 이모부님이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를 좀 보자. 전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건설 기계 부품 쪽에 처음에 이제 발을 딛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적성에 도 맞는 것 같고 그 이모부님께서 평생 직장을 찾아준 셈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결과적으로 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크게 일궈 오셨는데 기업 경영 직원들한테는 평상시에 어떤 걸 강조하세요? 경영 철학이라면. 예. 저는 이제 뭐 전라북도에서야 당연히 뭐 우리 건설 기계 쪽은 뭐 부품 운반 관리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성공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실제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신용을 쌓아라. 신용을 쌓고 나면 장사하는데 뭐 사업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신뢰를 쌓아야죠. 신용 쌓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한 자만이 기회가 오면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기회가 왔는데 그때 준비하면 이미 지난 거고. 늦는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도 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다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니까. 선생님으로 치면 또 호랑이 선생님 그런 맞습니다, 과인 모양이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할 때 조금 남보다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무리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은행가 안 하고 지금도 무차입 경영입니다. 무차입. 네. 빚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은행 네. 빚도 없고. 와.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는데 뭐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신용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간간히 이렇게 해오시더라고요. 적십자 또 1억 또 내시고 장학금도 이게 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주고 그러시던데요. 그 고인 대신 이소룡 회장님이 적십사 회장할 때 뭐 예. 와가지고 적십사를 권유를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액 1억 이상 기부자에 또 가입돼가지고 돈도 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제가 그 건설기계 사업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전북대 최고위 과정 그 일기를 다녔습니다. 예. 초대 회장을 했었는데 명분을 채워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건설기계 사업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1년에 1,000만 원씩 1인당 200만 원씩 5명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약서 쓰고 총장님하고 이제 서거석 총장님 계실 때인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약속은 다 지켰고요. 다음에 이제 1년간인가는 네. 누구한테 줬는가도 모르고 명단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거 약속이 틀린 줄 알고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바로 그 손편지가 왔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들한테. 지금도 손편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좋은 일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40년 대한건설기계협회 또 회원으로서 지금은 회장님이시고 이쪽 일 해 오셨는데 마지막은 이제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면서 자서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아니, 좀 알리고 싶으세요? 자서전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약 40년 동안 우리 건설기계업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또 도움을 줬던 분, 또 건전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을 쭉 메모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 출판 기념회를 한 건 아니고 조용히 제가 출판 인쇄해가지고 그동안에 아신 지인분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그걸로 끝 이런 출판 기념회를 가지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또 도움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감사단 또 담아서 비슷하고,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라 그래서 뭐 다 꽃길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동안에 어려운 때도 잠깐 있었는데 음, 그분들한테 굉장히 조언 듣고 도와준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고마운 일이죠. 아유, 네,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수건 사업이라고 하셨던 공제조합 설립도 요번 11대 안 되더라도 초석을 다졌으니까 12대라도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7월 말 8월 초가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때인 모양입니다. 산 계곡 가시더라도 바닷가 가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